자, 오늘 여기는 우리가 좀 전개상으로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 이제 삼성레이드가 안쪽 게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선행을 갈 공간이 가장 큰 녀석이죠. 그런데 지금 뭐 서울 주도 자체가 선행마다 이렇게 유연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선입권 마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뭐 삼성레이드 믿고 들어갈 만한 축으로 쏘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뒤로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겠고, 오히려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만 동방 포스가 승급전이긴 한데 뭐 감량 혜택도 있고요. 특히 이 녀석은 이제 표조각 제거 수술을 좀 받고 지난번에 6등급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성이 상당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필 상태는 좋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따라 성실대로 자, 막판에 올라온다면 이 녀석에게도 한번 기회가 있겠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놓고 때리는 축은 자, 3번 시어로 초이스로 놓고 들어갑니다. 얘가 지난번 승급전을 통해서 이제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선행을 가면 그냥 험하게 퍼졌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번만 삼성레이디가 선행을 가고요. 히어로 조이스가 이번에 따라갑니다. 따라갔을 때 오히려 선임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만 히어로 조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대가리로 놓고요. 오늘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강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승부를 보고 있는 포커스 초점, 학점을 어디다 맞춰놓고 가느냐? 선행만. 선행만에 제가 타겟을 맞춰놓고 갈 거예요. 결국 이경주는 지금은 이번만 남산벨트가 이세마필이죠. 설전 마중에 유일한 이세마필이. 어쨌든 뭐 기본적인 전력은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1600 뭐 늘어난 거리를 할지라도 남산벨트 일단 요 녀석 쪽에 뭐 주력 한 방 맞고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8번만 레전드선이 지난번에 배당을 쳤었어요. 연투까지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 편성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산벨트를 제외하고는 무조 공간이에요. 그럼 선행마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누구냐? 3번 에바스탄. 이 녀석이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빨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른 페이스를 통해서 걸음 자체를 계속해서 좀 재고 있었던 녀석인데, 정말 오랜만에 거리를 1600으로 딱 상향을 하면서 흐름과 페이스에 딱 맞는 그런 조건에 저는 이 녀석이 표적 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선행을 나갔을 때 분명히 hen거리 돌아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 빌드업 과정을 분명히 끝내놓고 있기 때문에 60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컨디션이 괜찮을 때 마필 빌드업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를 선택을 하고 표적 출전했다면 여기서 승부지 어디서 승부를 보겠습니까? 한번 벼박스 때 단독선에 1600 돌아낼 수 있다. 얘를 3복선까지 노리겠고요. 3번 2번 3번 2번 주력 한방 나번은 여기다 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손익입니다. 자, 11월 7일 부산 해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10월 경마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11월의 첫 주라고 할 수 있는 또 4주 경마가 새롭게 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좀 끝이 났던 10월의 마지막 주가 또 마무리, 이 결과를 좀 보고 간다라면요. 지난주 첫날 이 금요 경마는 분명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이죠. 이 토요 경마를 통해서는요. 첫날 금요 경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반등을 해냈고요. 또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토요 경마를 마무리를 짓고 끝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날이죠. 3일차 일요 경마. 바로 이 일요 경마가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일요일날 이 전반부에 있었던 서울 4경주입니다. 이 서울 4경주를 통해서요. 당시에 인기일이었던 삼정레이디. 이 녀석이 단승식만 2.0배짜리였어요. 이 인기일이 삼정레이디. 이 녀석을 제가 축으로 가져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주력 마권 쪽에서도 이 녀석을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축으로 추천을 드렸던 히어로 초이스. 이 녀석이 발주부터 선행을 깔끔하게 나갔죠. 그리고 쌍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복병마로 지목을 했었던 성실대로 이 녀석이 히어로 초이스에 가장 먼저 이 후차권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고요. 인기 2위였던 동반포스. 또 이 녀석이 이제 3착을 오면서 이 서울 4경주 전마부 쪽에서요. 5배당 전승직 적중. 이렇게 좀 메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경주 배당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기일이 삼정레이드. 이 녀석이 3착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쌍이 78.0배입니다. 복숭식도 40.2배. 거기에 3복숭이 43.0배가 나왔고요. 3쌍은 말할 것도 없겠죠. 358.2배가 나왔습니다. 전승식에 있어서 고배당이었고, 또는 삼정레이드, 인기일이 이런 애들 축도 아니고,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주력 쪽에서는 제가 배제를
떴던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받쳐줬기 때문에 임팩트까지 있는 또 그런 적중 내역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기 1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3차 안에도 좀 들어오지 못할 때, 물론 이 편성 좀 상황에 따라서 이 인기 1위 마필들의 이 배당의 구찌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혼전 구도일 때의 인기 1위, 반대로 이제 우열이 좀 드러나는 이런 경주에서 인기 1위, 바로 이럴 때 배당의 구찌 크기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단승식이 2.0배의 인기 1위는요, 어느 정도 편성을 압도할 수 있는, 아무래도 좀 우열이 좀 드러나는 그런 인기 1위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서울 4경주 이 삼정 레이디라는 단승식 인기 1위 2.0배짜리, 바로 이 녀석을 축에서도 배제를 했고 후자권 내에서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전승식 적중을 하는데 고배당 적중,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았던 그런 적중 내역이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일요경마 또 중반부 후반부 또 요소 이런 적중들을 좀 비롯해서 한 주의 마무리죠. 마지막 경주 서울 10일 경주까지 제가 여기까지도 이제 전승식 원툴로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 이제 한 주를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2주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이니까 당시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어요. 한 주의 마무리였던 일요경마 서울 마지막 경주 10일 경주, 이 경주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틀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그런 내용들 오픈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지난주 이제 일요경마 서울 마지막 경주,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경마 서울 10일 경주는 정말 실수 없이 또 마무리를 잘 지어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또한 한 주 만에 제가 다이렉트로 좀 약속을 좀 지킬 수 있었던 뭐 그런 적중 내역들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주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간 또 결론을 좀 지어 본다라면 첫날 배를 좀 먼저 맞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양 이틀간에 걸쳐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주간 마무리 흐름, 이런 흐름과 대세는 제가 지난주 확실하게 또 올라오면서 또 끝을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흐름 당연히 11월로 연결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느낌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준비도 당연히 이번 주 또 잘 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또 부담부터 바로 또 한 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경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 경마입니다. 11월의 시작이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산 제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부산 또 변함없이 2개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통하고 있고요. 제주는 중반부 쪽에서 오늘 메인 승부 1개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은 2경주예요. 오늘 A급 관리마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이 있는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승부를 좀 봤던 마필인데 오늘 제자 좀 걸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해당 경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부산 6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 이 경주는 아마 제가 전개 상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겁니다. 역시 해당 경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주 같은 경우에는 4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들어가는데 옥병마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경주 승부 들어갑니다. 부산 2라운드, 6라운드, 제주는 4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 주, 첫날입니다. 오늘 부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 출발은요. 딱 3마리만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외곽에 있는 7번 청춘은 자유예요. 데뷔전에 이어서 지난번에 입상을 끌어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거리를 1200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기본 스피드가 괜찮은 마필이에요.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 없죠. 그럼 거리가 1200이라 할지라도 스피드와 뚝심 두 가지 다 겸비를 하고 있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 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오늘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안쪽에 있는 2마리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판타스틱 보스 그리고 최강 에피 이렇게 2마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판타스틱 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발주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힘빨은 있더라. 이렇게 좀 평가가 됐던 마필인데 오늘 게이트 잘 잡았습니다. 이런 애들은 게이트가 좋은 상황이라면 발주 더 보여줘요. 그리고 기승자 또한 지금 서승훈입니다. 승부에 대한 의지가 엿보여요. 이런 상황이라면 1번만 판타스틱 보스 오늘 데뷔전부터 충분히 강공에 대한 부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여겨지고 있고요. 2번만 최강 에피는 8월 30일 날 주행검사 치러놨어요. 그리고 한 근 2달 만에 지금 실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죠. 항상 주행검사를 치러놓고 좀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애들은 이 전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를 쓰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게이트 조건까지 좋은 이런 상황이라 이 2번마 최강 에피가 옥병권에서는 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경주는 이렇게 3마리면은 충분히 좀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1번, 2번, 거기에 7번까지 1, 2, 7 이렇게 3두 내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동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A급 승부입니다. 전반부 2경주를 통해서 1차 A급 승부 보겠고요. 메인 승부는 6경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편성 강도는요. 비슷한 마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전력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선 지금 액면만 본다라면 2마리가 좀 눈에 띌 겁니다. 드림레이서, 정문 펠릭스 이 2마리가 눈에 띄죠. 그럼 이 2마리의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2마리가 동반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을 압도해야죠. 그래야 2마리가 동반 입상이 되는데 여기는 비슷한 전력을 가진 마필, 숨어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이 최저배당은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승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A급 승부 한번 봤어요. 이 녀석을 놓고. 근데 최근이 아닙니다. 꽤나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제가 이 A급 승부를 봤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시에 이 녀석이요.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컨디션 자체가 딱 올라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부를 던졌습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뚝 부러지더라고요. 아우, 아뿔싸. 그럼 이런 유형들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다이렉트 승부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이렉트 승부가 안 돼. 왜? 강단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다시 만들어야죠. 처음부터 다시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마필이 올라오는 컨디션을 또 한 번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번에 이런 애들은 승부를 제대로 때려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이번에 타이밍 제대로 잡고 들어옵니다. 다시 만들어놨어요. 빌드업 제대로 돼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봤던 마필, 그것도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닥 쓸고 다시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재차 승부를 보는 녀석들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승부 제대로 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승부 보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녀석을 결과로 한번 증명을 해낼 것으로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준비한 A급 승부입니다.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세게 보자고요.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600 별정 A고요.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축은 좀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마로 팔리는 마필들의 전력들이 다들 고만고만해서 단순하게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아. 자, 먼저 외곽에 나와 있는 9번 소망의 길. 이 녀석은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발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기본적인 스피드형을 가진 마필이 없다 보니까 9번 소망의 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선두력이라면 여기서는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이 녀석이 기습을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최근에 보여주는 능력 그리고 오늘 전개 상황 가장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녀석 앞에만 간다라면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충마로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오는 좀 인정을 하고 가겠고요. 지금 9회 상대마로 팔리는 녀석이 5죠. 챔프킹. 얘가 문제야. 사실 지난번에 이 녀석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렸는데 못 뛰더라고. 정말 실망이었어요. 결국 이 녀석의 최근 추세를 보면은 9월 12일 날 인기 2위 3착입니다. 지난번에 또 인기 2위 이번엔 착순 밑으로 떨어져. 근데 이번에 불을 빼고는 또 다들 해볼 만한 녀석들이다 보니까 또 한번 인기마로 대두가 돼요. 근데 추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 믿음을 주지 못해. 특히 인기마로서는. 그럼 오늘 편성 자체는 후차권에서 해볼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이런 애들은 인기마로 팔릴 때는 한 번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제가 이 챔프킹은 최저 배당 마필로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오히려 좀 배당을 노려본다면 1번마 하운드 포커가 있죠. 얘는요. 지난 9월 10일이죠. 당시에 오늘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 5번 챔프킹하고 같이 뛰었어요. 당시에 불과 2마신 차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관심을 못 받아. 근데 오늘 게이트 조건은 파운드 포커가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배당 마필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죠. 이런 애들 노려야 됩니다. 먼저 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마 승리 예약. 한거리 경험이 없는 것 빼고 최근에 중거리를 통해서 저는 실전에서 움직임이 꽤나 괜찮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3번마 승리 예약도 제가 복병권에서는 좀 노려보고 있고 이제 그의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8번마 플라잉 아이스. 이 녀석은 기복형 마필이죠. 22번을 뛰면서 딱 한 번에 입상. 최근에 경주 내용 그렇게 좋지 못해. 하지만 과거사를 좀 돌아다 본다라면은 얘도 현거리에서 꽤나 움직임은 가져갔던 그런 이력은 있는 마필이라 요럴 때 후차권에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바로 이런 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면 분명히 오늘 가능성은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11 마더 원더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얼마나 전개 상황이 좀 편안하게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늘어난 거리 부담 요소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얘가 소망의 길이 기습을 가고 바로 외선을 좀 물고 간다라면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11 마더 원더풀 전개상의 유리함을 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얘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결국 축은 나와 있는 경주고 5번 챔프킹의 최저 배당은 위험하다. 이 녀석은 보지 않겠고 9번 소망의 길. 이 녀석은 인정을 합니다. 허승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옥석을 좀 가릴게요. 그리고 불안한 인기 마필로 제가 보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어서 이 녀석은 보질 않겠습니다. 12 트윈 네임보인데 얘가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죠. 이번에 저는 의심을 합니다. 한 11주 만에 나와요. 작업 내용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우승을 차지했던 당시의 경주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8월 22일이죠. 1000m 단거리 레이스. 선행을 무난하게 나가죠. 그리고 한 바퀴 돌려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출전 주기가 깨져 있는 상황, 그리고 거리도 한 200여 미터가 늘어나 있는 상황, 거기에 게이트 조건이 끝번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녀석이 선행을 못 가는 상황까지 간다라면 과연 이 녀석이 인기마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선행을 100%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12리 이번에 선행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가는 선의권이라면 오늘 분명히 검증이 한번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12, 이 녀석을 저는 의심을 합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고요. 자, 그와 반대로 지난번에 좀 폐출혈이 났었던 유형인데 로드 투 윈. 하지만 이 녀석은 인정을 해요. 최근에 배출혈이 났다고 해서 실전에서 못 뛰는 유형도 없습니다. 거의 다 잘 뛰어줘요.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9월 19일 날 안쪽 마필들 선두권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전을 해줬고 그런 가운데 폐출혈이 났는데 이번에 10월 25일 체검 때 모습 보면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고 기본 스피드가 굉장히 좋죠. 얘가 선행을 가면 그대로 1200 이번에 그냥 돌아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로드 투인 저는 이 녀석을 세게 보고요. 왜 상대방인 12를 약하게 보고 갑니다. 저는 파트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냄새가 좀 나는 유형들을 찾아야 돼요. 3번 리치트리입니다. 근 1년 만에 단거리 쓰고 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한 1년 만에 이 거리를 선택을 했다? 이건 뭐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노려야 돼. 1200 단거리 1년 만에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 이 오바마 언리미티드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가 앞선을 나갈 것이고 그 외선을 얘가 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4월 달에 현거리에서 3차 경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열하나 트리플 J 이런 애들은요. 최근에 뭔가 좀 거리를 늘려가면서 변화를 모색하던 중에 다시 한번 거리를 잘라놨단 말이에요. 얘 또한 지난 5월 달에 단거리에서 3차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거리를 줄여 놓은 것만으로도 배당권에서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 복병권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여겨주고 있고요. 한 마리 더 볼게요. 4번 블랙질주입니다. 액면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얘가 강등형이죠. 강등 이후에 바로 지금 현등급에서 뭔가 후차권에서 좀 냄새가 나는 이런 구미를 찾아 들어왔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애들 액면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강등 이후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애들까지 복병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이번 4경들은 안쪽에는 이번발 로드 투원 이 녀석을 저는 세게 보고 있고요. 이 녀석의 앞선 능력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를 놓고 풀어가겠고요.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축은 좀 나와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저 안쪽에는 이번발 서기레이드입니다. 요 앞뒤빵이 다 있죠. 기본 선임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다. 특히나 지난번에 상대들을 보면은 12 로드2 스프링, 8 해운대 파워 이런 애들이 앞선 강단형 마필들이죠. 얘네들과 견주어서 지난번에 3차기입니다. 오늘 게이트 좀 좋고 앞뒤빵 다 있고요.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는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여기 지금 상대바로 팔리는 마필이 6번마 파워플런인데 요거는 현장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가면 돼요. 선행 못 가면 또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 바 서기레이드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파워플런이 이번 바 서기레이드를 넘어가면 먼저 선행을 장악을 하면 돌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번 바 서기레이드가 만약에 안쪽에서 선행을 치고 나가버리면 파워플런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외선에 걸려버리면 그대로 빠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이제 최저 배당 분명히 의심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자 오히려 이제 후차권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 우선적으로 노려보자고요.
일본은 글로벌 히로인 같은 경우에 원게이트의 거리가 줄어들어 있다면 이건 이번에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마 감동의 돌파가 관심을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녀석은 최근 행보가 좀 냄새가 나요. 발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주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게이트건은 괜찮고 3번 게이트라면 분명히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발주에 대한 능력 더 뽑아낼 수 있다. 복병권에서 필히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연하나 매직 스위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능력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후차권에서 노려봐야 된다. 결국 이번 오경주는 6번마 파워풀러는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전개 상황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결국 중심은 2번마 서기레이디. 이 녀석은 충마로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자, 이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고요.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제가 전개 상황을 좀 풀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개 상황을 보고 듣고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유추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여기는 지금 외곽에 있는 9번마 벌마위너 그리고 10번마 수트카, 이런 애들이 이제 앞선 전개를 뽑아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앞선 전개를 잘 뽑아냈을 때 베스트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고, 오늘 또 안쪽에 그렇게 뭐 스피드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이 앞선 공략을 좀 서둘러 나갈 겁니다. 그런 전개 상황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에 있는 마필 1번 글로벌 하이라든지 2번마 헤비듀티, 거기에 3번마 석세스 가우, 거기에 4번 로드 투 희망까지, 이런 애들이 또 지금 안쪽에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얘네들도 대하시를 이용해서 앞선 경계 상황에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경주의 초반 전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선의 그룹이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럼 앞선 종대가 아닌 앞선 횡대, 바로 이런 그룹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룹이 좀 형성이 될 때는 가장 유리한 전개 포지션을 잡아내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거기에 중심을 딱 맞추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마필을 또 노렸을 때에는 그 마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그동안에 움직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보면 되겠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놓고 오늘 제가 지금 전개 상황을 그려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놓고 오늘 승부를 볼 수 있는 녀석, 그 녀석을 중심에다 놓고 오늘 메인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좀 제대로 좀 걸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달해드렸던 그 전개 상황에 이 녀석이 딱 맞는 제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성맞춤격에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거는 뭐 저도 뭐 강하게 좀 승부를 볼 것이고, 당연히 오늘 메인 승부로서 아주 가치를 갖고 있는 마필 얘를 놓고 하이라이트까지 한번 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플러스 환수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하이라이트 승부 세게 보겠고 한구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좀 마지막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할 겁니다. 일단 무조건 좀 노려야 되는 2마리, 그리고 복병권에서 1마리, 그리고 인기권에서 믿어 못 믿어 2마리,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번에 무조건 좀 노려야 되는 마필 2마리는 6번마 탐나 슈퍼고요. 그리고 8번 트리플 신화, 이 2마리는 무조건 노려야 돼. 그리고 이제 복병권에서 1마리를 노린다면 5번 밀크데이, 이 녀석을 복병권에서는 꼭 노려보시고, 제가 믿어 못 믿어 2마리는 2번 글로벌 위크, 그리고 7번 블루 포인트,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6번마 탐나 슈퍼는 뭐 동령에서 이번에 승운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팅이 꽉 차 있죠. 3착만 해도 승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서승훈이까지 태워놓고 여기서 승부를 안 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녀석의 기세도 좋고 뭐 마필 능력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승훈이 카드에 3착 승부까지 걸려있다. 당연히 승부는 좀 세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6은 무조건 노려야 되겠고 거기 이제 8번마 트리플 신화도 거리가 1800으로 약간 좀 늘어나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시가 좋아요. 현거리까지도 분명히 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8도 필히 좀 노려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밀크데이는 최근에 경주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이 녀석도 편성 상황, 상대들에 따라서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편성 강도적인 측면을 보니까 조금 세 보여. 요게 좀 문제라서 밀크데이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완전히 배제는 안 할 겁니다. 뭐 앞에서 노크를 치든 뒤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가든 복병권에서는 필히 한번 노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믿어 못 믿어 2마리 이번 글로벌 윅 얘는 최근 행보대로 보면 돼요. 최근에 계속해서 선행을 나갔습니다. 2번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된다면 얘는 분명히 믿어 못 믿어요. 또 한번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최근 행보대로 이 글로벌 위크는 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외곽에 있는 7번마 블루 포인트는 추임마죠. 바닥 추임마. 그리고 이런 애들은 오늘 편성 강도도 만만치 않고 이 녀석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얘도 믿어 못 믿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경주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뭐 안정감 있게 간다라면은 서승훈이 6번 탐나 슈퍼로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여기서 좀 과감함을 한번 선택을 한다라면은 뭐 2라든지 7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뭐 과감하게 도려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복병마를 선택을 한다라면 9번 밀크데이를 아주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 경주는 제가 마지막까지 조금 더 고민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요 5마리 요 안에서 잘 한번 선택을 잘 해서 뭐 결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경주로 봅니다. 현장에도 좀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는 좀 넓게 보면 6마리까지 확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윈민 2번 센세이셔널 윈 그리고 4번 익수고원 5번 은하수 그리고 외곽에 2마리 11 플렉스 엔진 그리고 12 BK 댄싱까지 이렇게 6마리가 넓게 본다면 다 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봐요. 그리고 이 경주는 축마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중 여부의 성패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제가 이 경주는 11, 12 이런 애들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마리는 뒤에서 좀 노려볼 것이고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이 4마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얘네들 쪽에서 제가 축마 선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먼저 1번만 윈민 같은 경우에는 원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또 선임 능력도 되는 마필이고 오늘 원게이트 잘 활용하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능력을 여기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분명히 좋은 기회로 보여져요. 윈민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고요. 2번마 센세이셔널 윈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인 스피드를 지금 감춰놓고 있어요. 또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발주 꽉 눌러놨죠. 선행 갈 생각도 안 하고 당시에 인기 모았습니다. 그런데 능력 부진이 나왔어요. 이번에 재검 내용 보면은 역시 발주 한 번 더 꽉 눌러놔요. 오늘 게이트가 2번 게이트입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유형인데 오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얘가 선행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요. 얘가 선행 가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복병권에서 필히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 중에 한 마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전 치료는 2마리죠. 4번만 익수고 1억 5천짜리입니다. 기본 완성도 분명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거기 5번마 은하수도 오늘 데뷔전인데 뭐 주행검사 내용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8월 23일 날 주행검사를 치러놓고 그건 2달 이상의 시간을 벌고 나와요. 힘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실전 완성도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면은 얘까지도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렇게 6마리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축마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여기를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1, 12쪽에서는 축을 놓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4마리 쪽에서 축을 놓고 한번 이 경주를 한번 마무리 지을 텐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마지막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경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3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마지막 경주고요. 오늘 마무리는 제가 가장 좀 세게 보고 있는 중심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필 중에 4번 세븐드래곤 오늘 이 녀석을 놓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 녀석의 능력만 보면 돼요. 최근에 행보 2개 경주만 보면 됩니다. 이미 공백전에 이 녀석은 현군 경쟁력이 꽤나 있었던 마필이 이겼고요. 그런데 지난 8월 10일 날 한 1년여 만에 나왔죠. 공백 여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400거리를 통해서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착순권 밑으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보여줬던 능력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지난번에 보여줬던 바로 식전 경주에 보여줬던 능력이 이 녀석의 진카라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거리를 상향을 하죠. 한 200여 m 내려놓습니다. 1600거리를 통해서 지난번에 따라갔죠. 선위권에서 드디어 착순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녀석의 능력은 바로 공백 전에 보여줬던 능력, 현군 경쟁력이 있었던 그 걸음이 직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지난 경주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실전 3번째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동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오히려 전개 상황은 유리해요. 제가 볼 때 이 녀석이 이번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지난번처럼 따라가도 별 문제가 없다. 컨디션 자체, 상태 자체가 분명히 좋아졌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여기서 그대로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 부산 구경주 마무리입니다. 4번 세븐드래곤. 이 녀석을 필히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 내용도 부산 내용도 여기까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은 선택들 하셔서 11월 첫 주 첫날 좋은 결과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